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월요일 홍사훈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최강수진 조합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 조수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거 이제 딱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와. 민주당 선대위에서 오늘 그 캐치프레이즈? 뭐 요즘에 그걸 했는데 대화합, 대포용. 다만 윤석열 퀴즈는 퇴출시킨다. 목표를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네. 윤석열 퀴즈라고 그랬어요. 네. 내란 세력이 아니고. 네. 네. 대화합, 대포용. 이거는 나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캐치프레이즈는. 네. 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몇몇이 후보들이 드러나는데 윤석열 퀴즈가 많죠? 예. 예. 많죠. 좋은 일 해야죠. 어쩌면 그냥 인색을 그렇게 풍짝이 잘 맞나 몰라. 네. 당 대표가 네. 진짜 훌륭하다니까. 당 대표는 대구 가서 막 무슨 그럼. 색깔로 들고 나오고 그냥 네. 풍짝을 그냥. 근데 그 받아주는 후보가 예상보다도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 김진태, 네. 그다음에 추경호, 박형준 네. 세 사람이 세 후보가 일단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러니까 좀 조지긴 조졌지만은 그것도 약간 예상 외는 예상 외야. 그러니까 뭔가 아스팔트 표가 있어야지 그나마라도 표가 나온다라는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어련히 분석해서 이렇게 예, 오셨겠어요. 예, 예. 그 표밖에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 선거 얘기는 좀 2부에 가서 하고 먼저 앞부분에 가서는 앞부분에서는 요 얘기. 앞부분도 뭐 선거하고 뭐 연관은 돼 있는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라서 첫 번째 주제 이거로 가겠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좀 솔직히. 민주당 그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하라 대통령이 오늘 지시를 했어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특검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공소취소 관련된 그 부분을 지금 특정히 해서 이제 말한 거로 보여지잖아요. 예. 그 특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그 수기를 거쳐라 이렇게 지금 요 법안을 4월 30일인가요? 그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34인, 33인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주 다른 이슈들 다 빨아들이면서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나 이제 여러 언론들에서 이게 셀프로 공소 취소를 하게 되는 격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의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지금 예. 들어오지도 않아. 네. 오로지 딱 그거 하나. 그렇게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빨리 잘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요. 괜한 빌미를 줄 필요가 없고 예. 그리고 저렇게 특검법에 있어야지만 무슨 공소취소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특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진실을 규명해서 법적으로 확정시키는 일을 하는 거니까 예. 그거를 기초로 해서 또 다른 발전적인 논의가 있으면 되는 거지 특검법을 굳이 저렇게 무리한 그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안을 정확하게 사실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조중동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매체들에서 이게 무슨 공소 취소 특검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법에 보면은 지금 8조에 아까 나온 것처럼 특별검사가 수사 경과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이미 다른 검사가 수사하거나 기소했거나 공소 유지 중이니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공소 취소한다,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 관할 우리 쪽으로 이첩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앞쪽에 3조에 보면 그러면 그 특별검사가 어떻게 선출되느냐에 대해서 다른 법하고 거의 특검법 그동안의 특검법하고 똑같이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그러니까 국힘이 한 명, 민주당이 한 명 추천하고 비교섭단체 중에서 가장 의석이 많은 수. 그럼 지금 조국 혁신당이죠. 3개 당이 한 명씩 추천을 해가지고 대통령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합해가지고 지금 종편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결국엔 대통령이 새 정당이 추천한 그 검사에 대해서 임명을 했는데 그 검사가 그 기소유지 권한을 가지면 결국 취소할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번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를 위한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굳이 이게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특검 법안을 낸 의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사건을 이첩받았으면 검찰에서 인첩을 받았으면은 공소권도 가져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수사가 해보니까 이게 조작이 됐어. 수사도 조작이 됐고 기소도 이게 그래서 잘못된 기소야 그러면은 당연히 공소권을 가진 특검이 이걸 취소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이걸 갖다가 왜 그럼 공소권을 갖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기존의 검찰에 그냥 남겨두라는 얘기냐.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좀 하더라고요.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반 국민들 정서에는 지금 가뜩이나 선거 앞두고는 그게 먹히겠느냐. 아니, 논리적으로도 조금 부족함이 있죠. 이미 재판이 진행돼 가지고 확정돼 버린 것도 있고 거기에서도 지금 이상한 그 뭐 증거 조작이나 이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특검이 다시 수사를 해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재심 사유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그에 따른 절차 재심 내지는 아니면 그에 이은 공소 취소나 그 이전의 공소 취소나 뭐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특검이 무조건 논리 필연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 연관돼 있으면 내가 다시 들여다보고 다 공소 유지 여부도 판단하고 아니면 공소 취소 여부도 검토하고 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마음이야. 일거에 이 진실이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나고 국민적인 여론이 비등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럼 방치하란 말입니까? 그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인데 특검의 1차적인 목표는 진상규명이라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나온 얘기들을 증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뒷받침할 수 있느냐까지 세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다가 무슨 그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 위원회의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점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말이 만들어지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좀 있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법안을 만들고 실제로 대통령을 위해서 혹은 그 잘못된 사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이게 누가 되는 일이 되면 안 되니까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 같으면 민정수석실이 법안을 검토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하거든요. 이런 여당하고 같이 여당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살펴볼 수도 있고 한 건데 지금 보면은 이 민정수석실이 하여튼 이 과거하고 좀 기능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런 일을 안 해 보면. 그럼 뭔 일을 해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검찰 제가 확실하게 아는 뭐 하고 거는 있는 거야 지금? 검찰개혁법안 1차 만들 때 국무회의는 지금 계속 그 얼굴은 보이던데. 예. 아니 그거야 다 참석해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1차 만들 때 열심히 일했다는 것까지는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일제 안 맞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는 약간 당정 협의할 사안은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몇 번 이게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뭘 하면은 뒤에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 뭐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좀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는 브리핑이 나온 경우가 몇 번 반복돼서 좀 의아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특검법을 이제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게 일보가 조선일보에서 갑자기 나왔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 초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돼서 저도 사실 그때 뉴스공장 아침에 출연해서는 야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지금.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박성준 의원이 마침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박성준 의원한테 그거 진짜 들어가 있는 게 맞느냐 그랬더니 초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그냥 의견 중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로다가 개별 의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그 의원 중에 한 명이 그런 의견을 냈었다는 거예요. 초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빨리 그거 오보라고 빨리 그 저희 조선을 그 발표를 해라 민주당에서. 잘못하면 저게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 다음날 바로 그냥 그 박혀 있더라고 민주당 안에. 그래서 야 이거는 왜냐면은 굳이 그러니까 물론 특검이 수사를 잘하는 게 가장 목표고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할 만한 사유가 되면은 지금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 지지자들 층에서는 야 검찰이 그래도 공소 취소 안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런 우려 있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되는 건데 굳이 저걸 갖다 지금 특검법에 특검 시작하기도 전에 공소 취소 권한을 갖다가 굳이 여기다 넣는다는 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사 기소 조작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증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로 저도 수사 기소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믿게 됐어요. 그렇긴 한데 국민들 정서에 비해서 앞서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민들께서는 거기까지 그 온도까지 따라오시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 안에서 본인들의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밝혀졌다. 필요하다. 지금이 시기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30명 넘는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신 것 같은데 그게 국회 분위기지 저는 일반 국민분들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서갔다. 필요해질 수도 있겠지만 앞서갔다는 생각이고 선거
선거랑 관련해서 생각하면 선거를 의식해서 꼭 할 일을 안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발의해서 만약에 이게 뭐 통과됐는데도 국민들께서 여전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주신다면 그 또한 국민들의 뜻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시기를 잡았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특별 절차까지 기소가 됐으면 만약에 그 절차나 과정에 진실의 문제가 있으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순리대로 가고 있는 판에서 괜히 오이나무 밑에서 가끔 만지는 격으로 뭔가 특별 절차를 만들어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났다, 나쁜 결과가 났다, 어떤 결과가 났다라는 식으로 인과관계가 잘못 연결될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지금은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오얏나무, 오이나무. 아니 나중에 또 누가 괜히 시비 붙었을까봐 제가 그냥 정정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제 항상 큰 걱정은 예. 원래 선거 앞두고 당이라는 데가 모든 걸 선거에 유리한 게 뭐냐로 다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이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없어도 예. 박상용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비춰보면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게 역력했거든. 예. 저자들의 지금 그렇지, 예. 선거 대응을 뭘로 할 건가 할 예. 때 그런 게 좀 보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끊어주는 게 당이 선거를 앞두고 할 일이지 빌미가 되는 내용을 여기다 담을 거는 너무 정무적 판단이 미흡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또 늘 걱정인 거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하여튼 나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해서 성급하게 나간 거라면 더 큰 걱정이고 좀 그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국적으로 보셔야죠 정치를.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그 일종의 설레발 네. 뭐 그런 거면 그런 건 진짜 문제지만은 네. 뭐 어쨌든 저 부분이 그래도 그거까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일찌감치 정리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네, 저는 그럼요. 생각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관없어. 민주당 지지도 당연히 야 특검에서 와서 거기서 조작서가 되면 당연히 공소취소 해야지. 네. 우리도 다 그 이해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중도층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저도 없애려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 버리니까. 저도 어제랑 계속 여러 명한테 그 얘기를 또 들어갔고 계속 이제 언론은 그런 쪽으로 또 몰아가는 선동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잘 끊어낸 것 같습니다. 이게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도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 지도부에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하나가 그렇죠. 이렇게 던질 수 있지만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 아니라면은 신중해달라. 저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대구에서는 그 특검법이 나왔을 때 사실 말은 못하지만은 얼마나 이게 그렇죠. 큰 영향이 있을지 특히나 부울경 쪽에서는 큰 영향이 있을지 생각을 했을 텐데. 안 그래도 김부겸 후보 다니면은 이상한 걸로 갖고 시비 붙고 괜히 귀찮게 하던데 예. 저 가지고 이제 얼마나 괴롭히겠어. 굳이. 그러니까 자 종합특검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지금 검찰하고 지금 정면으로 부딪혔거든요. 예.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하고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누군지 다 압니다. 예. 알박기 부장. 박성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알박기 인사로 꽂아놓고 간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수사 방해로다가 징계 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종합특검에서. 네네. 이게 특검 그러니까 법에 관련 조항이 있죠. 이게. 특검 법에 그러니까 수사를 자료를 요청하면은 검찰은 응해야 이거를 되고. 응해야 된다라는 건데 수사 자료를 갖다 요청을 했는데 대검에서 그냥 응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한참 일부러 고의로다가 질질 끌었단 말이야. 내가 봐도 질질 끌었어 저거는 보니까. 예. 저기 그 타임라인을 잠깐 보면은 3월 25일 날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검찰에다가 수사 대검에다 자료를 요청을 했대요. 팩스로다가. 네. 팩스를 보는데 연락이 없길래 4월 5일인가 그때 왜 답이 없냐 그랬더니 검찰에서 팩스 확인을 못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달라 그래서 참 하고서는 종합특검이 다시 한번 공문을 그래서 다시 팩스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계속 묵묵부답이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답이 없냐 했더니 4월 28일 날 그러니까 한 달도 훨씬 처음 요청하고 한 달도 넘은 시점이지. 이때 검찰이 이거 우리 자료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가려면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그래서 뺏어가라. 그래서 이제 종합특검에서 수사 방해로다가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하고 감찰부장 걸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방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검이 일반 수사기관하고 달라서 기간이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90일 뭐 이런 식으로 한정돼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를 지금 한 달 동안을 네. 넘게 갖고 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다음에 저기다가 다시 압수수색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라는 거는 사실상의 거의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를 그렇죠. 본인들 때문에 이게 시간 날리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 요청한 자료가 별것도 아니야. 그냥 그 헌법 존중 TF라고 있잖아요. 그때 예. 계엄 당시에 그 대검에서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무슨 일 했는지 관련자들 진술하고 계엄 당일 관련자들 청사 출입 기록 요거 달라는 거였거든요. 네. 이것도 한 달 이상 질질 끌다가 막판에 가서 우리 못 줄 테니까 압수수색 받아와.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들이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전부터도 너무 역력했죠. 여러 가지로. 네. 뭐 인원 파견하는 문제에서부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발동된 거고 특검이 성과를 내면은 검찰은 더 망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저기 국가기관으로서 제대로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게 내가 애초에 아니라니까 저기 정치 집단이지. 검찰. 예, 그러니까 저 속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네. 오히려 이제 총장 대행을 하는 구자연이라 압박을 하는 거죠. 뭐 하냐, 뭐 우리가 저기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토라인에 세우고 예.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일 걸로 보이는데 뭐 뻔히 보이는데 저 부분은 좀 법무부 장관이 좀 따끔하게 좀 질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니 법에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 조항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수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건데 네. 과거에도 보면 또 개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고 징계 요구할 수 있는 조항까지 뒀고 그러니까 특검이 그 법대로 절차에 따라서 저렇게 징계 요구까지 한 건데 네. 그거를 가지고 지금 뭐라고 지금 그 대검에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한테 보낸 공문에는 그런 내용 써 있지도 않은데 뭐 애초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면은 뭐 사생활 관련 내용이 있어서 뭐 어쩌니 양해를 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검찰이 했다라는 얘기 자체가 없었다는 건데. 그런 자료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유 정말 근데 저는 그동안 이렇게 검찰 상대로 징계 요청해서 징계된 예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번에도 그러니까 자기들도 뻔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무슨 제재가 있겠나.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어쩔 건데 니네 가면 이런 네. 생각이 있는 물론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리고 어차피 검찰에서는 지금 그 빈정은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지. 검찰청도 없앤다고 하지. 예.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옛날이요. 그 시절에 이제 다시 돌리고 싶은데 예. 어떻게든 돌리고 싶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지금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도 근데 김성동 감찰부장은 그러니까 감찰부장이 이번에 다 그 전결은 감찰부장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구자연 그럼 검찰총장 대행도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다. 어떤 뭐 그러니까 이 결과에 종합특검의 대해서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탐탁치 않고 저기는 우리가 협조하지 말아야 돼 이 생각인 구자연의 게. 속마음까지 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예. 그 어쨌거나 외관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는 검찰의 자체 감찰 과정, 그 다음에 뭐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예. 특검의 수사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착착착 막힌 데를 뚫어주면서 이렇게 협조가 될 수 있게 일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뭐라고 하여튼 미루고 예. 핑계대고 이러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구자연 대행도 이렇게 확고하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금 위치에 있어요. 쟤들 내부적으로 이제 배신자 취급하거든. 구자연. 그럴 수 있지. 예. 그리고 예. 성격이 예. 그렇게 막 이렇게 강하고 예. 뭐 카리스마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더 흔들어 될 거라고. 그 밑에 정치 밑에 있는 검사들이. 애들이. 예. 예. 뭐 어차피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은 뭐 예.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악을 쓰고 있는 거고. 예. 사실 저게 본격적으로 다 결론이 나기 시작하면 지들이 다 처벌받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은 목숨 걸고 저항하는 거고 예. 저거를 가야 되는 사람은 목숨 걸 이유가 없고. 예.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저항하는 쪽의 얘기가 크게 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자꾸. 그럼 저런 부분에서 지금 법무부에다가 징계를 요청을 했거든요. 네. 법무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일단 그 영을 세워야 되는데. 장관께서 확실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영을 세우고 예. 또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절차는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 있는 대로 지금 하는 건데 그 절차 중에 진상이 규명되고 진짜 징계받을 일이 아니었으면 징계 안 하면 되는 거고 거짓말했으면 그럼 징계해야 그렇지. 되는 거고. 예, 예. 이게 지금 어쨌든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공무원들인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지금 걸려 있는 게 곧 바로 전에 수원지검에서의 집단 퇴정한 그 검사 4명 있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도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 재판 때. 그렇죠. 그때 무력시 벌였던 사람들, 검사들. 수원지검 검사 이 대검에서 이제 감찰을 여기 진행을 했었는데
징계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 이런 사례로 네. 검사들이 이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중간에 업무 보다가 본인들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뭔가 본인들이 지켜야겠다 하면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을 위해서 막 퇴정돼버리고. 그걸 근데 위해서 박성재는 또 감찰부장 박아놓은 효과가 지금 딱 나는 나오고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뉴스 나오고 엄정하게 감찰하라고 특별하게 지시까지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대놓고 뭉개버리네 그냥. 그러니까 저거 공조직이 아니고 정치 집단이라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구자연과 함께 네. 김성동을 왜 징계 의뢰를 했겠는가 특검에서 예. 결국 감찰부장이 개긴 거예요. 그렇죠. 대행이 뭐라고 하든 예. 뭐 그러니까 이제 대행 입장에서도 저거를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 지 입장도 그냥 슬며시 물러나는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감찰은 어차피 그 독립된 기구니까. 예. 거기서 개겨버리면 그러니까 그 이럴 때는 뭐 장관의 지휘력이 필요한데 예. 아니 감찰부장은 뻔하지 않습니까? 지가 왜 거기 와 있는지를 알잖아. 어떻게든 방해하라고 자기가 와 있는 거고 임무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의 끈이 박성재, 윤석열, 한동훈한테 다 있는 거지. 박성재가 무슨 저 김성동이가 뭐 국민을 의식하겠습니까? 뭐 민주당을 의식하겠습니까? 난 3년 하다가 나가면 되고 그렇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뭐 돈만 삥땅 안 치면은 뭐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 참 길목마다 저게